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냥 VR이라는 것도 생겼을 때 좀 관심 있게 보고 활용을 해보고자 학교에서도 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사실 뭐 여러분들께 어떤 깊은 내용까지는 전달을 못 해드릴 것 같고 VR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하고 그리고 VR에 대한 체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도까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순서는 그냥 VR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진짜 VR이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보는 아마 이미 VR이라는 거를 경험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경험해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험해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촬영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VR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R이 무엇인지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 AR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비타오백 같은 거 이렇게 유리병 카메라로 핸드폰을 이렇게 찍으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여자 가수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AR이라고 합니다. AR. 영어로는 뭐 아규먼트 리얼리티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요게 AR입니다. 이게 포켓몬 게임인데요. AR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 새로운 어떤 객체를 띄워놓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켓몬 게임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 카메라를 이렇게 세상을 비추면 어느 순간 뭐 포켓몬이 한 마리가 뭐 튀어나오면 걔를 내가 사냥을 해서 이렇게 내 포켓몬볼에 가두고 뭐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A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증강현실. 그리고 VR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어떤 고글이나 글라스를 쓰고 내가 어떤 가상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VR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VR을 보기 위한 도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처음 봤던 카드보드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지금 이 VR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VR, 구글 굉장히 관심 있어 하게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애플도 많이 하고 있고요. MS 쪽.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노라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 VR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 VR이라고 하는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만든 제일 시초는 카드보드라고 해서 저가형으로 VR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도구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보다 좀 더 발달된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학교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을 했는데 이 VR을 쓰는 학교가 제가 아는 인근 학교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사봤습니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봐서 뭐가 과연 가장 교육 현장에서 쓰기 좋을까라고 해서 지금 총 학교에서 세 가지 형태의 제품을 샀는데 얘는 뚜껑을 열면은 그냥 이렇게 안에 돋보기 같은 거 두 개 들어있고요.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한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핸드폰을 집어넣고 보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제품을 뭐가 제일 좋다 나쁘다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거는 직접 사서 써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세 제품 중에 얘가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산이거든요. 폭풍마경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참 그렇죠. 폭풍마경이라고 하는데 얘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가볍게 썼다 벗었다 할 때 제일 좋고요. 안경 쓴 사람한테 특히 좋아요. 이거는 빠밤 VR이라는 겁니다. 빠밤 VR. 얘는 안경 쓴 사람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같이 안경을 썼으면 이거를 눈에 띄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VR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얘라고 합니다. VR 박스라고 합니다. 얘는 단점이 카메라를 집어넣기가 핸드폰 집어넣기가 불편해요. 옆으로 이렇게 빼는 형태. 예,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교체 핸드폰 바꿔끼기가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세 가지 형태 가격대는 한 그 정도 하고요. 얘는 몇천 원대, 얘는 몇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달돼서 나온 형태가 얘입니다. 얘는 이제 LG에서 나온 거고요. LG G5 하면서 뭐 LG G5의 프렌즈 하면서 다양한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360도 VR 모니터인데 얘는 핸드폰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자체에 조그마한 모니터가 두 개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는 형태가 됩니다. 블루투스로 화면이 연결되는 예, 연결돼서 하는 거고요. 얘는 가격대가 한 20만 원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다른 건 4, 5만 원인 거지. 얘는 한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얘도 리모컨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리모컨. 근데 리모컨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VR을 하면서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잘.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리모컨을 이용하면은 그 핸드폰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할 수 있어요. 리모컨 가지고. 그러면 이거 굳이 빼서 다른 프로그램 실행 안 해도 그거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다른 팁이 있기는 합니다. 혹시 그 모비즌 옛날에 있었는데 모비즌 아시나요? 핸드폰을 컴퓨터에 띄우는 기술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얘는 이제 제가 안 쓰는 폰이에요. 제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음폰이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모비즌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얘 컨트롤을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겠죠. 어플 실행하고 끄고 다음 장면 넘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을 때 제가 컴퓨터에서 조절을 하면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모비즌과 연동을 하면 좀 더 수업에서는 효과성이 좋아진다. 근데 단 주의하실 점은 그 모비즌이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냥 넉넉고 이런 거 그냥 일반 핸드폰 지금 쓰고 계신 거 넣었다가는 1시간 수업하시면 1기가고 다 날라갑니다. 네, 한 방에. 저도 못 모르고 처음에 집어넣었거든요. 다음날 데이터가 없다고 경고가 뜨더라고요. 바로. 네, 그 정도로 모비진이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학교 내 와이파이 망을 이용을 하시는 게 일단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도구 형태가 가장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카드보드 정도면. 왜냐면 학생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특히 이걸 쓰려면 한계점이 있죠. 학생들이 핸드폰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 개인 핸드폰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그 스마트 패드가 있긴 하죠. 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스마트 패드는 저기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스마트 패드로는 좀 어렵고 그렇긴 한데 참 스마트 패드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학교도 지금 스마트 패드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은 핸드폰이 없고 제가 가진 핸드폰은 개수에 한계가 있고 스마트 패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게 요거예요. 이거는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전에 연수회 가서 그 최만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눠주는 걸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스마트 패드에서 갤럭시 노트나 제가 아이패드는 잘 확인 안 해봤는데 갤럭시 노트에서 그 VR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띄워놓으면 전체 화면으로 나오지 않고 하단 쪽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얘를 하단 쪽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패드가 있으면 패드 하단 쪽에 끼워 놓으면 학생들이 이걸 들고 볼 수 있겠죠. 하단 쪽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아직 효용성은 잘 모르겠어요. 사용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런 용도도 다양한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험하기인데요. VR 관련 어플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VR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단은 지금 한번 다들 체험을 해보실 거니까 어플 하나를 다운을 받아보시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VR 어플 예를 들어 이런 거 VR 롤러코스터 이런 것도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다운받으면 한 50메가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데이터를 잘 생각하셔서 적당한 어플 하나를 아무거나 받으셔도 돼요. 저희 참고로 와이파이 저기 써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한번 핸드폰에서 VR 관련 어플 아무거나 하나 미디 3-2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게 제일 나아요? 하기는? 그냥 무난하게 체험하시면 뭐 이런 바다 세상이나 이런 거 바다 세상? 바다 세상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VR 재생 플레이어입니다. 이거 받으시면 파일이 없을 거예요. 바다 세상 VR. 바다 세상 VR 롤러코스터도 되긴 되죠. 예 돼요. 재밌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구경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VR 간접 체험 정도? 뭐 이걸로 놀이 물론 게임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막 VR 안경 쓰고 막 뭐 피해가는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놀이도 거의 있긴 한데 구글이 있어야겠네요. 구글 필수입니다. VR이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다운로드 눌러 보시고요. VR이 지금 얼마나 이제 각 잘 나가는 업체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냐면 그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60도 영상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에는 내가 360도 영상을 올리면 자기가 알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몰라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을 연결을 아니 여기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있는 거를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6분 360이라고 쳐도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육분 360. 그 최만 선생님이 보여주세요. 이거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안 돌아가네요. 이게 지금 사실 유튜브에도 VR 영상을 지원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 메뉴가 좌측에 떠요. 360도 영상만 따로 모아놓는 메뉴가 여기 360도 영상 동영상이라고 보이시죠? 유튜브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건데요. 이거 누르시면 동영상이 뜨긴 하는데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약간 야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전혀 이렇게 몰랐네. 여자들이 막 짧은 옷 입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걸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게 쉽게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이 VR 시장이 이렇게 교육적인 방향으로도 굉장히 뻗어나가고 있지만 음란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핸드폰으로 네, 6분 360이라 치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횟수에 따라 여기 예, 다 시야에 따라 이렇게 검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에서 VR이라고만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뜹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런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VR로 감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VR 카메라를 가운데 두고 예를 들어 여자 걸그룹이 삥 둘러서서 안무와 춤을 춥니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거죠.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플을 하나 다운 받으셨으면 이제 VR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360도로 어떤 세상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핸드폰에 있는 자이로 센서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사실 현장감이 없잖아요. 그걸 현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VR 고글을 사용을 해서 영상을 감상을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그 VR 고글을 만드는 키트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아까 그 VR 카드보드 형태거든요. 이게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한 개당 한 2,000원 내외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별 비싸진 않아요. 학생들에게 이거 하나씩 정도는 사서 소개할 수 있을 텐데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지금 제가 8개를 사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 몰라서 8개를 사왔는데 두 분이 하나입니다. 조립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뜯어서 설명서 보시면 조립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테이프까지 들어있어서 이런 것까지 주시고요. 강의 많이 드려야겠네. 이런 카드보드 형태의 VR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게.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라고 검색하는지 한 번만. 2,000원 거리 내외.
이런 거 구매하고 싶으시면 이런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VR 안경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 VR 박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VR 박스. 예, 떠 있는 게 요거고요. 이렇게 VR 고글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요런 게 카드보드예요. 종이로 만든 거 있죠? 가격도 지금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정도 가격대. 종류도 다양하긴 한데 네, 뭐가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 시범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 버전을 우리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 하나 정도 안 드시면서 줬어? 얘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데? 이게 나름 조립이 쉽다고 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쉽지 않나 보죠? 만드시면서 제가 저희 학교가 이번에 중국으로 수학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VR을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눈 대고 보시면 어디 초점이 잘 안 맞으시면 옆에 있는 다이얼을 약간 돌려서 눈 사이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여기에 이제 피를 들여서 좋은 거 사면 화질이 더 사진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플 뭐 실행했는데? 다운받은 거? 옆에 달린 자석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자동 떨어졌는데. 밖에다 보세요. 밖에다. 여기다. 어떤 그런 개념이
한번 본인 핸드폰 넣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저 세 제품의 다른 점이 배율이 달라요. 배율.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좀 크게 보이고 어떤 걸 보면 좀 작게 보이고 이렇게 한번 넣어서 찍을 때는 그냥 찍고 찍을 때도 혹시 요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헤드폰에 끼워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사진 찍을 때 동영상 그냥 일반 동영상 찍으면 좀 다르.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 애들이랑 쓰기는 그냥 종이로 만든 게 가장 불안할 것 같아요. 저거 저기 안 쓰나 좀 크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경이 전혀 안 걸리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내가 산것 중에 세계 중에 유일하지 않나요? 통막이요. 그것도 다 비슷해. 3만 원대. 태우야. 태우야 카메라. 아이 못생기는데 어디 차야 돼? 야 이거 360도로 찍은 거예요? 360도로. 카메라 먹었어요. 화질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일단 화질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줄게요. 국내 몇 개 없어 지금 그걸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자체가. 최만 선생님이 가지고 뭐이 정도 그거보다 이게 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게 진짜 현장체 많았어. 아무나 안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원래 이게 쓰는 게 다 있는데 제가 뗐어요. 왜냐면 이게 풀리머까지 띄우면은 번거로워서. 이거 저희 못 보셨죠? 지하철 타고 있습니다. 보셨죠? 자, 지금 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나온 거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냥 360도 영상 하면은 보통 이렇게 돌려서 보거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데 VR로 볼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나눠진 화면이 그냥 똑같은 화면이 두 개가 복제된 게 아니라 살짝 다릅니다. 화각이. 여기 보시면 가로등이 얘는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얘는 공간이 더 없죠. 좀 비교되시나요 차이? 그러니까 약간의 사물의 위치 차이로 인해서 뭐 사람 두 눈으로 보는 시야가 뭐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체감이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구현을 한 게 V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보드 저희 만들어 봤고요.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VR을 이제 촬영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LG에서 나온 365 캠이라는 겁니다. 360 캠. 이것도 마찬가지 LG G5 나오면서 LG 프렌즈로 해가지고 같이 딸려 나온 애인데요. 사실 제가 얘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 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차를 이렇게 바꿔 타는 과정에서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겠는데 얘가 보시면 지금 여기 카메라 하나 있죠. 이 뒤편에도 똑같은 카메라가 하나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달려 있어서 양쪽으로 찍은 사진을 얘가 스스로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합성을 해줘서 360도 화면을 만들어주는데요. 얘 하나당 180도가 아니라 한 190도 정도 찍습니다. 화각이.
190도 얘 190도 찍어서 겹치는 부분을 얘가 잘 조절을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얘 LG 360이고요. 얘는 가격이 한 30만원, 20만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지금 아까 그 중국 영상 보셨죠? 얘 돌아가면서 얘로 찍은 겁니다. 근데 화질이 2K예요, 2K. FHD 아시죠? FHD보다 2배 높은 게 2K라고 보시면 돼요, 2K. 근데 FHD보다 2배는 높지만 2배가 커지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HD가 이만한 사이즈라면 2K라고 해봐야 얘 4배만한 이게 아니라 얘보다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왜냐면 화소만 2배 늘어나기 때문에 화소로 치자면 한 200만 화소 정도 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2K가.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평면으로 된 2K를 보면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360도 전체를 2K로 커버치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그런 단점이 있고요. LG에서 얘가 나오기 전에 삼성에서 얘가 나왔습니다. 문어처럼 생긴 애가 나왔는데요. 얘는 4K입니다. 4배. 그러니까 FHD가 이만하다면 얘는 이거 4장 붙인 거겠죠. 4장 붙인 사이즈.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얘를 산 이유는 얘는 호환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온 최신의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얘의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핸드폰에서. 뭐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 것만 호환이 되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호환 모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갤럭시 뭐 S6, 뭐 6 노트, 엣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얘는 어떤 폰이든 구글 애플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폰이 호환이 안 되면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내가 찍었는데 찍은 영상을 확인하려면 꼭 PC에 연결을 해야겠죠. 폰이 없으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놓으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제 화면에 떠요. 어떤 화면이 지금 찍히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뭐 화소수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한쪽 카메라만 쓸 것인지 양쪽 카메라만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꼭 이 카메라라고 해서 꼭 360도 중분 영상만 찍는 게 아닙니다. 평평한 영상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찍는 그런 것들 선택이 전부 다 핸드폰과 연동돼서 가능한데 얘는 삼성 것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사실 4K라서 화질은 훨씬 좋겠지만 포기하고 얘를 구매한 거고요. 이거 이전에 리코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리코 GR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있는데 걔는 얘보다도 좀 떨어집니다. 1.5K 정도 됩니다. 얘가 좀 더 좋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사실 그렇게 깔끔한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진은 조금 더 선명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동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더 흐릿한 게 있는데 사진은 조금 더 선명하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로 찍어서 저희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360도. 그리고 전문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시죠? 고프로 몇 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쭉 불러놓고 전문적인 영상 촬영할 때 우리가 흔히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360도 화면 같은 거 이렇게 딱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걸로 찍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우리 공주의 박물관 사이트 들어가면 360도 영상 보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되게 선명하거든요. 아마 이런 비슷한 걸로 찍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VR을 촬영하기 위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 얘는 한 20만 원대, 얘는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얘는 엄청 비싸겠죠. 고프로 한 대가 한 2, 30만 원 할 거예요. 쭉 붙여놨으니까. 60만 원. 60만 원이요? 고프로 플레이. 그러면 굉장한 고가일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도구가 있는데 사실 저게 없어도 영상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예. 사진 한번 찍어볼 건데요. 그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보드 카메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요 어플이 뜰 거예요. 카드보드 카메라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카드보드 카메라. 이게 있나요? 카드보드 카메라. 네, 카드보드 카메라. 카드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런 다른 어플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네, 카드보드 카메라라는 어플을 아이폰에 없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슬프게도 이게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폰은 없지 않을까. 구글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카드보드 자체가. 아유, 그렇게 못하겠네. 카드보드 카메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샘플 사진이 있죠. 얘는 그 내 동체가 아니죠. 이 자이로 센서를 인식을 해서 클릭이 가능합니다. 지금 옆에 보면 이 뭐죠? 이거 달려 있죠. 자석 하나. 이 자석이 뭐냐면 클릭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근데 이게 핸드폰에 따라서 자력을 인식을 해서 얘를 눌렀을 때 터치가 되는 게 있고 핸드폰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터치가 대부분 된다고 해요. 아주 저가형 아니면 핸드폰이 아니면. 자, 여기서 한번 샘플 사진 중에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카드보드 그림 있죠. 이거 누르시면 화면이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이거 알아두고 되고요. 선택하셔서 한번 삽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한번 클릭 버튼 눌러보세요. 클릭 버튼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클릭하시고 내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사진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실행해서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카드보드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직까지 동영상은 안 돼서 안 돼서. 좀 더 화질이 좋죠. 화면 회전해야 되는 거죠? 화면 회전해야 돼. 보시고 한번 옆에 자석 움직여서 터치 클릭 해보시면 또 다른 화면 뭐 전환 이런 것도 오. 하고 내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고 싶은 그림 그거 바라본 다음에 클릭. 자석을 아니요. 우와. 돌로 편집으로 만드는 거 없이. 한 번씩 보셨나요? 옆에 클릭 버튼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어플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그 우측 하단에 보면 사진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삥 천천히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면서 360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했던 내 소리까지 들어갑니다. 같이 내 목소리. 천천히 돌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찍는 게 스로 볼륨도 한번 좀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니까 한번 볼륨도 키워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당시에 들렸던 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쁜다. 근데 얘로 찍으면 단점이 위아래가 뻥 뚫립니다. 왜냐면은 요만큼만 찍히기 때문에 위아래는 약간 뿌옇게 나와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도 여기는 다 찍히죠. 돌아가면서. 공간까지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요즘 파노라마 사진 지원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로 촬영하셔서 VR을 볼 수 있는 어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로딩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셨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코스페이시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은 아직은 이거는 영상을 이제 내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 이제 이 코스페이시스라는 거는 학생들이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내가 가상 탐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상 탐험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시기 전에 한번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LG 360 캠으로 찍었는데 화질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가치가 있나 없나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만리장성 올라갈 때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 정도 화질입니다. 핸드폰으로 아마 VR로 보셨을 때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더 이게 선명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되고요. 제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렇게 삼각대 짐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저는 그냥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게 계단이 엄청 많은데 멈추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계속 걸어 올라갔더니 끝에 가서 너무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그냥 멈추면 그래도 좀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멈춰서 쉬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상할 수 있어서 그냥 끊임없이 걸어갔거든요. 올리진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활용하려고 촬영 중.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도 잘 보이죠. 화질 좋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화질에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올라가면 막 이 계단, 끊임없는 계단. 이제 저 굉장히 지쳐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도 있고요. 몇 분에 얼마 용량이 얼마나 나와요? 용량이 좀 커요, 생각보다. 지금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가 8분인데 800메가. 1분에 100메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왕부정 거리 아까보다 화질 더 좋죠. 구글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최선이에요. 왜냐면 이 핸드폰 얘 해상도 갖고 맞춰줘야 되니까. 먹기로 했잖아. 살아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죽은 걸 먹는 거야. 저희 학교 애들입니다. 여기. 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살아있는 정답이 새 진짜 올 거야? 실제로 보이던데. 가자 이제. 또 얘 가지고 저 이번에 공개 수업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 특정학교 무슨 공개 수업이었는데요. 이거 해놓으면 얼굴 나와요? 재밌어요. 저 이제 이쪽에 있죠. 여기 나와요? 가깝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찍으면은 장점은 한 대로 교사와 학생들을 다 찍을 수 있다. 단점은 교사의 표정, 학생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보이진 않는다. 학급이 커지면 물론 제가 이걸 천장에 매달 거도 생각을 했어요. 천장에 매달면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바닥에 놓고 이렇게 삼각대로 좀 세우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홍보하기 해놓고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촬영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 20분 끝나면 다시 한번 녹화 버튼을 눌러서 촬영해 주셔야 돼요. 방송초등학교를 자동으로 넘는 것 알리는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요 학생 뭐 하고 있죠? 짱리가 나와. 지금 이게 지금 VR 고글 쓰고 있는 거고요. 이 시간에 뭐 했냐면은 이런 거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혹시 포토샵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간단한 거? 아니면 포토샵이 안 되면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VR을 볼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사진을 로딩을 하면 사진이 좀 일그러지겠죠. 왜냐면 평평한 사진을 구겨서 둥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VR의 왜곡이 심하게 생깁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은 왜곡이 별로 안 생겨요. 저걸 씌워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애들이 안경 쓰고 찾는 거예요. 어딨나 찾다가 거북이 나오면 예를 들어 거북이를 뭐 이렇게 스피드 퀴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 동작으로 뭐 흉내내거나 말로 설명하는 거. 물론 내가 거북이라는 단어를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곡을 쓰고 있으면은 하나 좋은 점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면 내가 상대방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만 보이기 때문에 네,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뭐 수업 진행했던 것도 있고요. 이렇게 수업 촬영하실 때 이런 때 응용해서 쓰시면 좋고요. 저는 또 집에 애기 키우거든요. 그럼 항상 애기 사진만 찍어주면 저는 없죠. 그럼 애기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같이 찍어요. 그러면은 바깥 저쪽은 애기가 보이지만 반대쪽은 아빠가 보이죠. 그렇게도 많이 찍어서 가족 기록으로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깨졌네.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다른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만드신 영상인데요. 화질이 선명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고. 얘는 상대 입장 되어 보기라고 해서 왕따를 가지고 주제로 어떤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핸드폰에서 확인을 하면 360도로 가능한데 지금 평면적이라는 거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쉽게 말하면 카메라가 있는 장소예요.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보이는 애는 내 뒤에 있는 애예요. 360도로 하면 왜냐면 얘가 둥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는 애는 뭐가 좀 밀려졌으면 좋겠다. 조용히 하고 스위치 풀어. 수업이잖아. 내 스위칭 여기 있네. 선생님, 제 짝지 스위치가 없는데요. 수학 책이 없어. 봉사 활동하세요. 어떻게 왜 안 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쓰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까지 간접적으로나마 불러드리려고. 왕따 당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막 애들이 와서 막 뭐 사와하고 돈 주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나 오늘 수업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뭐 사와하고 빵 사오고 그런 애들. 1,500원 남겨와. 그냥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겠죠. 알지? 빨리 가. 그런 것도 촬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페이스라는 거를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뭔지. 지금 요 영상 보시면은 넘어갔네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제가 이 VR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참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최만이라는 선생님이 코스페이시스라는 걸 이렇게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이제 저도 한번 가입을 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PC로 가상의 공간에 내가 어떤 캐릭터나 이런 사물들을 놓으면은 그 현장에 내가 VR 고글을 쓰고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어요. 직접 만들 수 있는 3D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드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제한적이긴 한데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것처럼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사물을 만들 수 있고요.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다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요 코스페이시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맛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PC에서
구글 크롬이 가장 지원이 잘 되죠. 크롬 브라우저로 되도록이면 접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가 cospaces.io예요.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플레이 스토어에는 이거 관련 어플도 있습니다. cospaces.io. 접근 잘 돼요? 여러 명이 잘안 되네. 각자 그 테레비 하셔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다 있으신 분이라 제가 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안 알려드려도 아마 사용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 있죠. 사인업 있는데 만약에 회원가입 필요하시면 사인업으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외국 사이트 특징상 굉장히 별로 물어보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이메일 주소 넣고 비밀번호 넣으면 가입이 될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만들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lgp1013 gmail로 아이디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는 123456778입니다. 만약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lgp1013 gmail 123456778 로그인 하시면 메뉴는 단순합니다. 아마 여기에 저랑 다른 어떤 하나가 객체가 있을 거고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누르시면 새로운 게 하나 생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가상의 공간이 열린 겁니다. 가상의 공간이 열리고요. 메뉴는 밑에 하단에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그 큐브 모양 하나랑 톱니바퀴 모양 하나. 먼저 로그인 되셨나요? 네. 자, 이 가상의 공간을 내가 꾸미는 거예요.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면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닥 땅덩어리를 둥글게 할 거냐, 네모나게 할 거냐, 사이즈 어떻게 할 거냐, 날씨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주변 환경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나는 해뜬 날씨에 푸른색 들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됐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원. 이 공간을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미지도 바닥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가지고 만드실 수 있고요. 큐브 모양을 누르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무 심고 싶으면 나무 하나 갖다가 세울 수 있겠죠. 크기가 작으면 크기도 키울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원하는 방향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지만 얘를 띄우고 싶으시면 이 위에 있는 꺽쇠 화살표 잡고 당기면 공중으로 뜰 수도 있죠. 이렇게 공중으로 떠 있죠 지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객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네임도 예를 들어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름도 생기죠. 그리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또 세팅하실 수 있고요. 색깔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뭐 위치 조절 가능하다는 거, 또 객체 복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고요. 나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도 데려다 놓을 수 있죠. 자, 사람 한 명 데려다 놓겠습니다. 좀 키운 다음에,
자, 이 사람의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피부색은 요런 색, 머리카락은 검정색. 할아버지네요. 녹색 옷, 파란색으로 입혀드릴까요? 갈색. 그리고 자세는 앉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앉기도 하죠.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는 누워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 쪽을 보는지 땅을 보는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상의 세계를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말도 들어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내가 이거를 내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여기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에서 그 코스페이시스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코스페이시스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코스페이시스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로그인 하시면 지금 이렇게 만든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프로젝트들이. 그럼 내가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지금 똑같은 화면이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60도를 누르면 내가 고글을 쓰고 이 가상 현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가만히 서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아까 그 리모컨 말씀드렸죠.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 누르면 얘가 움직입니다. 그 가상 공간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보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핸드폰에서 하고 싶으시면 터치하고 계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터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상의 공간을 꾸며서 그 공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이거를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좀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이 접목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해보면서 얘 그나마 좀 좋았던 점은 외부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얘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사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말을 움직인다. 말을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적용이 돼요. 실시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나갔다 다시 안 들어와도 보고 있으면서 내가 말을 여기서 움직이면 여기 보고 있는 화면에서 말이 움직입니다.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나갔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얘 이렇게 보다 보면 저 멀리 있네요. 사진이 들어옵니다. 이 화면 속으로.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다 같은 공간에 집어넣어 놓고 교사가 여기서 어떤 컨트롤을 하면 학생들은 그걸 다 똑같이 보게 되겠죠. 물론 학생들마다 움직임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업에 좀 접목을 하면 좋은 좀 재미있고 어떤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과 접목할 수 있다라는 것들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들 보고 이거 저희 갤럭시 노트 쓰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00% 기능을 지원하진 않아요. 갤럭시 노트에서 크롬 브라우저로 이 사이트 접속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교사의 한 아이디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 만들고 각자의 공간 탐험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페이시스고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새 구글에서 굉장히 많이 저 VR 쪽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교육 사업 중에 하나가 구글 익스페디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까지 베타 버전으로 일반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이 됐다가 지금은 오픈이 됐습니다. 구글 익스페디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뉴스로 한번 보시면 제가 영어라서 소리는 못 알아들어서 뺐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막 얼굴들 돌아다니죠. 이 스페디션이 뭐 하는 거냐면 교사가 그 아이들 패드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핑퐁 같은 거 다 아시죠? 핑퐁처럼 쭉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접속을 하면 교사가 예를 들어 물속 환경이죠. 물속 VR을 실행을 시켜주면 학생들 그 VR에 전부 다 물속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얼굴 떠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접속을 했는데 그 학생이 어디를 보고 있다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학생의 시선이에요, 시선. 그리고 얘를 하면서 교사가 예를 들어 뭐 이쪽에 물개가 있는데 물개를 보여줘야 되면 물개를 딱 클릭하면 학생들이 시선이 전부 다 물개 쪽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선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게 구글 익스페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변해야 돼. 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현재까지는 여기 올라온 게 아직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것들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달이라든지 우주 공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또는 바닷속 생태계 이런 것들 또는 외국의 유명한 어떤 유적지나 관광지 같은 것들은 있더라고요. 여기도 다 카드보드 쓰고 있죠. 아마 구글에서 지원하는 회사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구글 익스페디션인데요. 저도 이거를 지금 이제 오픈이 돼서 쓰려고 깔았는데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 그 뭐죠? AP 기기에서 아무래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익스페디션이라고.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교사랑 같은 AP를 쓰면서 같은 AP를 쓰면은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같은 AP에 물려도 학교에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사설 공유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쓴다면. 근데 불법이니까 뭐 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뭔가 좀 방법이 찾아보면 있겠죠. 그래서 구글 익스페디션도 하나의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VR의 문제는 통제가 안 되죠. 학생이 이거 쓰고 있으면 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자기 혼자 돌고 있어요. 근데 얘가 되면은 좀 아무래도 학생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보고 있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익스페디션이고요. 아까 왕따 체험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VR을 뭐 긴 기간을 쓴 건 아니지만 쓰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첫째는 흥미, 호기심 유발할 때 아주 좋습니다. 뭐가 됐든. 왜냐면 신문물이기 때문에 이만한 게 없어요. 집중력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감과 몰입감이 있다는 거. 확실히 그냥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그냥 아까 거북이 보여주면은 거북이네 하지만 이거 씌워주고 거북이 보여주면 우와 합니다. 오 막 이러면서 놀라면서 막 이러거든요. 뭔가 몰입감도 더 있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의 다양한 기록들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갖고 계셔도 가족 간의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우주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VR도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뭐 동기 유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아까 선생님들도 잠깐 써보셨지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너주라니까 불편합니다.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VR 고글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죠. 학생들 핸드폰 쓰게 하면 이제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단점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스마트 패드랑 호환도 좀 어렵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눈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눈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고글을 딱 쓰면은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한 2, 3초 정도 지나면 초점이 또렷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눈 적응. 그리고 오래 쓰면 어지럽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VR 쓰고 오래 생활하기 기네스북에 도전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VR 쓰고 가상 공간에서. 근데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며칠 만에 뭐 구토 증세랑 막 이런 것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현실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왜곡된 표현.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365 캠이나 이런 걸로 찍으면 가까이에 있는 나는 엄청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되게 코딱지만하게 보입니다. 왜곡이 되게 심해요. 예를 들어 이 밑에서 찍으면은 제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 보입니다.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더. 이런 왜곡. 이렇게 찍으면 머리 엄청 커 보이고요. 그런 거 왜곡이 있다는 거. 원래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촬영의 질이 아직까지는 개인용 카메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고가의 카메라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면 아직까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불모지라는 거. 교육에 있어서 많이 개발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선두주자가 되실 수 있는 분야고요. 근데 물론
얘가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하나의 흐름이니까 알아두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시면은 선구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며칠 4일 전인가 며칠 전 뉴스 기사인데요. 아이고 뭐라? 링크 걸었는데 링크가 안 되네요. 이거 무슨 장면이냐면 VR 고글은 똑같이 쓰고 있죠. 손에 장갑 끼고 있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현상은 요겁니다. 요 모습. 내가 지금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리면 이 장갑이 피아노 연주하는 거에 맞게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현실감이 훨씬 있겠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움직이고요. 아, 이 뉴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뉴스에도 뭐 있냐면 이렇게 총싸움 게임들 하시죠. 총싸움 게임. 저거 VR 고글 쓰고 총싸움 하다가 내가 총을 맞으면 진짜로 아프답니다. 여기가.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센서를 인식해서 여기를 꾹 눌러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느낌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이 영상 중에 뭐도 있었냐면 아이가 이걸 쓰고 손에 지구랑 달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비교 하는 거죠. 저 장갑이 저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다고 현재 시판되진 않았지만 나올 예정입니다. 곧 입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요 안에 그 후각 냄새를 맡게 해주는 그런 향신료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냄새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술이긴 하죠.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짧은 시간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좀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좀 두서없이 많이 말씀드려서 도움이 되는 부분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자리 저희 다음 주에 사무처 왔는데 뭐? 잘 주라고? 내가 놓고 할게. 강의비 정말 알찬 연수해 주신 이길봉사에게 박수 한번 선생님, 네. 수업에 써본 적 있으세요? 예, 수업에서 사례가 소개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수업은 없었고요. 그런 공기유발 자료나 이런 거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장소 같은 거를 띄워주고 학생들이 막 퀴즈 내고 맞추는 활동들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우주의 모습 물론 저희 아직 제가 아직 5학년인데 과학을 가르치진 않지만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우주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줬었거든요. 태양계의 모습 하면은 내가 이제 태양계에서 태양도 보이고 지구가 도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업과 잘 연관 지으면은 아이템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분야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좀 찾기엔.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다 하나씩 주신대요. 카드보드는 이거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연구회에서 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가 학생 성장 발달 책임을 선도학교인데 성장 편지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 이제 1분기에 냈던 성장 편지인데 이렇게 표지 만드는 건 뭐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인지, 정서, 사회, 그다음에 신체적 영역에 따라서 수치하고 성장 메모 간단히 메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평가와 여기 클래스 1, 2, 3 저번에 알려드린 거 이제 애들 정보하고 여기 이제 메모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 성장 편지를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샘플을 따라 하면서 나중에 선생님들 이제 학기 말이니까 가정통신문 보내시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춤형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학생 사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메모 같은 거 간단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A3로 두 페이지를 해서 반씩 잘라가지고 넣으려고 했더니 선생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학부모한테 자기 자녀께 반으로 쪼개면 좀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편집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잠깐 실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간단하게 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정통신을 보내는 걸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건 파워포인트하고 파워포인트 한번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간단하게 한 2-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스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